음성 피드백. 자, 160페이지 음성 피드백을 보면 요 내용은 이렇게 설명을 해. 자, 뭐가 원인이 결과를 어떻게 촉진을 시켜. 그러면 이 결과가 원인을 어떻게 한다? 억제한다. 다시. 자, 뭐라고? 원인이 결과를 촉진하면 결과가 원인을 억제한다. 자, 이게 뭐냐면은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원인은 예를 들어서 엄마, 결과는 딸이야. 자, 엄마가 애를 낳아야 뭐가 있어? 딸이 있겠지. 근데 이 딸이 엄마한테 대들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음성 피드백이 되는 거야. 자, 똑같아. 선생님이 제자를 가르칠 때 선생님이 뭐가 되는 거야? 원인이 되겠지. 제자들은 뭐가 돼? 결과. 그래서 이 제자들이 질문하는 거. 이런 것도 음성 피드백이야.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는 지금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뭘 얘기해 주는 거야? 수직적 관계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보통은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원인이 뇌하수체 전엽이야. 결과가 내분비샘이야. 자, 이런 거일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상하부가 있으면 시상하부 밑에 뭐가 있다고? 뇌하수체 전엽이 있다고 그랬지. 자, 얘가 그 밑에 다른 내분비샘에 영향을 주는 게, 자, 이 뇌하수체 전엽이 상위 내분비샘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 갑상샘은 뭐가 되는 거야? 하위 내분비샘이 되는 거야. 내분비샘에도 위아래가 있다는 뜻이야. 오케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만 피드백 관계가 돼. 너네들 친구들끼리는 안 돼. 그러니까 친구들끼리는 라이벌 관계가 성립이 되잖아. 라이벌 관계는 기량장. 교감과 부교감. 누가 우위에 있어? 아니잖아. 걔는 수평적 관계거든. 서로 반대 역할을 한단 말이야. 이런 관계는 뭐라고? 기량작용. 원인과 결과 관계는 피드백 관계. 특히 음성 피드백. 자, 그리고 이 음성 피드백을 한글로 뭐라 부른대? 음성 제목이. 대먹기. 좀 그치. 그래서 한글로는 대먹임 작용이다. 피드백 얼마나 멋있어, 그치? 근데 대먹임. 자, 이렇게 봐주면 된다.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양성 피드백은, 자, 어떤 호르몬? 어떤 호르몬? 옥시토신. 자, 옥시토신은 원인과 결과가 있으면 얘가 얘를 촉진했으면 이 결과가 원인을 또 어떻게 한다고? 더 촉진해서 이 결과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 높아지는, 계속 높아지는 게 바로 양성 피드백이 된다. 자, 음성 피드백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볼게요. 거기 나와 있는 예. 자, 이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 전엽으로 어떤 호르몬을 내보냈어? 어떤 호르몬을 내보냈어? 수연아, 어떤 호르몬을 내보냈어? 빨리 봐, 책을. 어떤 호르몬을 내보냈어?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 전엽으로 어떤 호르몬을 내보냈어? 갑상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을 내보냈지? 읽었어, 안 읽었어? 읽으면서 외워야지, 지금. 자, 얘가 바로 TRH야. 다시 TRH 이름이 뭐라고? 갑상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또 말 안 한다. 다시 TRH 뭐라고? 갑상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너네가 외워야지. 나만 얘기하면 나만 외우면 되니까. 그래서 얘가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을 해. 그러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가 나오거든. 자, 이 TSH 뭐의 호르몬이야? 갑상선 자극 호르몬. 그래서 갑상샘을 자극했어. 그럼 이 갑상샘에서 갑상선 호르몬이 나오겠지. 그게 바로 뭐야? 그게 뭐야? 타이로신. 뭐라고? 타이로신. 자, 이 타이로신이 하는 역할은, 자, 얘가 세포 호흡을 촉진을 하는데, 자, 세포 호흡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자, 산소의 소모량이 어떻게 돼? 많아지고, 자, 이산화탄소 방출량은 많아지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열 에너지는 많이 방출이 되고, 그래서 이 세포호흡이 많이 촉진이 되면 몸의 체온도 같이 올라가는 거야.
오케이? 이게 바로 누구라고? 타이로신. 근데 이 타이로신의 주성분은 아이오딘이야. 자, 아이오딘은 어디에 많냐면 해조류에 많아. 자,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자, 배울게. 봐봐. 자, 그래서 이 타이로신을 나오게 했어. 결과야. 자, 얘가 시상하부하고 뇌하수체 전엽 둘 다 영향을 주면서 이 두 가지 호르몬을 어떻게 시켜? 어떻게 시켜? 억제시켜. 그러면 얘네가 더 이상 안 나오니까 얘가 일정량이 유지가 되겠지. 자, 얘가 부족해지면 다시 얘네들을 어떻게 해? 다시 얘네들을 어떻게 해? 촉진을 시키겠지. 그러면 얘가 다시 나오고 해서 얘가 나오겠지. 자, 잘 봐. 자, 타이로신의 양이 많아져. 잘 들어야 돼. 자, 타이로신의 양이 많아져. 그러면 갑상샘의 크기는 커질까 작아질까? 작아져? 응? 똑같아? 아니야. 여기서 크고 작아져. 왜냐면 얘네가 활동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얘 무게도 달라지고 크기도 달라지고. 자, 커질까 작아질까? 왜? 안에 있던 게 다 타이로신. 얘 크기를 결정하는 건 누구야? TSH. 얘가 자극해야지만 얘가 막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돼? 얘를 만들어내는 거야. 근데 현재 타이로신의 양이 많아. 그럼 얘를 만들 필요가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얘가 양이 적어지거든? 그럼 얘가 갑상샘을 자극을 별로 안 하니까 갑상샘 크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대신 타이로신의 양이 적어. 그러면 이 TRH가 어떻게 돼? 많이. TRH가 많아지고 TSH가 많아져서 이 갑상샘의 크기가 어떻게 돼? 커지면서 거기에서 만들어낸 생성량이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타이로신하고 TSH는 정반대로 작용한다고 생각해야 돼. 오케이? 그럴 때 갑상샘의 활동은 타이로신의 영향을 받는 거야? TSH의 영향을 받는 거야? 누구? TSH에 무조건 영향을 받는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 이야기를 해볼게. 자, 내가 몽골 지방에 살아. 뭐 예를 들어서 200년 전에. 그러면 해조류를 먹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겠지. 그러면 아이오딘이 부족하단 말이야. 자, 아이오딘이 누구의 주성분이다? 타이로신의 주성분이네. 그러면 타이로신의 양이 어떻게 돼? 줄겠지. 그러면 얘하고 얘를 어떻게 해? 촉진을 막 시키겠지. 그래서 TRH가 어떻게 된다? 증가하고 TSH도 어떻게 돼? 증가해. 그래서 갑상선의 크기가 어떻게 됐어? 크기가 커졌지. 근데 만들었어? 못 만들었어. 왜? 재료가 없으니까. 그러면 또 얘네를 촉진하겠지? 그러면 갑상선의 크기는 어떻게 돼? 더 커지겠지? 그래서 갑상샘. 자, 여기 갑상선 샘으로 바꿀게. 샘종이라는 병에 걸려. 갑상선이 요만해서. 이런 병에 걸려. 왜냐면 얘는 지금 크게 커졌다가 얘가 많아지면 다시 어떻게 돼? 작아지고 커졌다 작아지고 커졌다 작아지고 계속적으로 항상성이 조절이 돼야 되는데 깨져버린 거야. 오케이? 자, 이런 병이 있었다. 알아둬야 돼. 자, 옆에 사이트 내용을 잠깐만 볼게. 자, 모든 호르몬은 음성 피드백이냐? 자, 그렇지 않고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뭐가? 옥시토신. 거기 표시. 얘는 양성 피드백이다. 자, 그리고 원래 내용을 보면 거기 그림 타이록신의 농도가 자, 타이록신의 농도가 높을 때, 자, 타이록신에 의해서 뭐하고 뭐의 활동이 억제된다? 시상하부와 뇌하수체의 활동이 억제된다. 이게 TRH와 TSH가 억제된다는 뜻이야. 자, 그 다음 얘랑 상관없이 기량자들.
자, 거기 표시. 자, 얘는 피드백이고. 자, 기람작용은 무슨 관계? 라이벌 관계야. 자, 누가 있다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자, 얘도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보자. 자, 이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무슨 뉴런으로 구성이 돼 있어? 원시성 뉴런 두 개. 자, 앞이 짧고 뒤가 길면 뭐야? 교감. 앞이 길고 뒤가 짧으면 부교감. 그리고 이때 이거 신경절 또는 시냅스. 여기에서 나오는 호르몬 이름은, 그러니까 화학물질 이름은 아세틸콜린. 대신 교감신경 말단은 노르에피네프린. 그 다음 부교감 말단은 다시 아세틸콜린. 그래서 얘 아세틸콜린 얘는 노르에피네프린. 요거 하나만. 그치? 그래서 얘네가 이제 대표적인 기량작용. 자, 두 번째 세트는 누구야? 자, 인슐린과 글루카곤. 뭐라고? 글루카곤. 자, 두 개는 어디에서 나온다? 이자의 얘는 베타세포, 얘는 이자의 알파세포. 외워주면 되지. 이게 대표적인 기량작용에 해당이 된다. 자, 거기 기량작용 밑에다가 얘를 두 개 세트 써놓고, 자, 이거 노트 필기할게. 자, 일성직. 자, 그 다음 이 항상성을 조절하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 배울 건데, 자, 첫 번째가 바로 뭐야? 체온 조절이야. 자, 우리 몸의 체온은 몇 도니? 36.5도가 기준인데, 그 기준을 누가 삼냐면은 시상하부가 잡고 있어. 그래서 이 시상하부는 이 36.5도보다 체온이 올라가면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낮추는 거고, 낮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높이려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더울 때는 어떻게 낮추느냐? 한 가지밖에 없어. 몸에 있는 열을 어떻게 해야 돼? 외부로 내보내야 될 거 아니야. 더우니까 이 몸속에 있는 열을 자꾸 내보내야 된단 말이야. 자, 그것을 우리가 열 뭐라 부른다? 방출량. 다른 말로 발산량.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거. 자, 그러면 거기 표를 봐봐. 자, 더울 때는, 자, 시상하부에서 고온을 감지를 해. 그러면 이 시상하부에서 교감신경 작용을 완화시켜. 거기 표시. 자, 교감신경 갑자기 자율신경과 관련이 있어. 자, 그래서 이 교감신경이 피부 근처의 혈관을 어떻게 시켜? 확장을 시켜. 그러니까 말하자면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 자, 이 피부 밑에, 자, 이 혈관이 가다가 바로 피부 밑에도 혈관이 가고 깊숙한 곳에서도 혈관이 지나간단 말이야. 자, 피부 밑에 가는 이 혈관을 확장시키면 이 속안으로 지나는 혈액이 줄어들겠지, 그치? 어차피 총 양은 같으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혈액이 많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주변으로 열을 많이 내보내는 거야. 자, 우리 몸에서 열을 주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혈액이야, 혈액. 물이야, 물. 그래서 이 물의 양을 조절을 해서 방출량을 어떻게 준다? 조절해 준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을 해. 자, 운동을 하면 얼굴이 어떻게 돼? 빨개지는 이유가 뭐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피부 근처의 혈관이 확장되면서 열이 나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얼굴이 빨개지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땀 분비가 어떻게 돼? 많아져. 그러면서 이 땀이 증발하면서 어떻게 해? 체온을 자꾸 뺏어가 주니까 체온이 낮아지게 된다. 이 두 가지가 바로 뭐에 관련된 거야? 열 방출량. 자, 그러면 반대로 추울 때를 생각해 볼게. 자, 추울 때는 두 가지야. 뭐하고 뭐? 열의 방출량은 억제시키고, 열의 생산량은 증가시키고. 자, 열 생산량은 뭐냐면 몸 안에서 만들어내는 열. 자, 열의 발생량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열의 이 방출량을 줄여야 되니까 이 피부 밑에 혈관을 어떻게 해야 돼? 축소시켜. 그래서 동상이 걸리기 쉬운 거야. 이 손가락 발가락 쪽에 혈관이 수축되니까. 자, 그래서 얘를 축소시키고, 그리고 땀 분비량은 억제시키고,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봐봐. 골격근 떨림을 시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도 모르게 막 뭐
두근두근 떨려. 이게 여기서는 골격근 떨림을 이야기해 주는 거야. 자, 얘는 뭐에 관련된 거야? 방출량이 아니라 생산량과 관련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운동시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열을 내주는 거지. 그래서 따뜻하게 만들어주려고. 자, 됐지? 자, 그래서 이 체온이라는 것은 자, 기본적으로 뭐하고 뭐에 관련돼 있다? 열, 방출량과 열, 발생. 생산량 또는 발생량과 관련이 있다. 그럼 여기서 타이록신하고도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어. 그래서 추울 때는 타이록신의 활동이 양이 많아지면서 이 포당을 자꾸 태우게 되니까 혈당량을 또 어떻게 해야 돼? 높여줘야 돼? 낮춰줘야 돼? 높여줘야 돼. 됐죠? 그래서 거기 줄을 쳐놔. 자, 그 다음 넘어갈게. 자, 혈당량 조절 별표. 자, 우리 몸 안에서 이 혈당량을 조절을 해야 되는 건 매우 중요한데, 자, 우리 몸의 평균 혈당량은 얼마야? 0.1%. 아, 잠깐 여기 넘어가기 전에 그 얘기를 잠깐만 하자. 자, 봐봐. 자, 추울 때는 말하자면 이 근육 떨림을 통해서 온도를 높인다고 그랬지. 근데 내가 만약 독감에 걸려. 자, 독감에 걸리면 체온이 어때? 굉장히 높아지니까 더울 때랑 똑같잖아. 근데 몸이 떨려. 그리고 으실으실 추워. 그 이유는 뭐냐면은 독감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 기준이 높아진 거야. 한 40도로 맞춰져 있어. 또는 42도로 맞춰져 있어. 그럼 걔보다 낮으면 무조건 뭐야? 추운 거야. 그래서 독감 걸리면 추운 이유가 그것 때문이야. 오케이? 시상하부가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혈당량 다시. 혈당량은 자, 피 속의 포장의 양은 0.1%가 평균이고 걔를 100mg per 100ml 이렇게 표현한다. 뭐라고? 100mg per 100ml. 자, 100ml에 100mg이 녹아 있는 것을 우리가 0.1%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자, 혈당량은 얼마를 넘어가면 안 될까? 이거의 2배인 0.2%를 넘어가면 안 돼. 그러면 우리가 당뇨병에 걸렸다고 얘기해. 자, 말하자면 자, 혈당량이 있어. 이게 0.1%야. 그러면 0.2%가 있잖아. 이 사이를 계속 지켜줘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먹어. 자, 밥을 먹으면 포도당이 들어오기 때문에 혈당이 높아질 거 아니야? 근데 다시 누가 억제시켜주는 거야? 인슐린이. 인슐린 감소시켜주니까 0.2%를 안 넘어가겠지, 그치? 자, 내가 운동을 해.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당연히 포당을 쓰겠지, 그치? 세포호흡으로. 그러면 혈당량이 떨어져. 그러면 다시 누가 높여주는 거야? 글루카곤이 다시 높여주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0.2% 사이를 계속적으로 조절을 해주는 거거든? 근데 아까 당뇨병은 뭐가 부족할 때 생긴다고? 뭐가 부족할 때? 인슐린이 부족할 때. 자, 다시 당뇨병은 뭐가 부족할 때? 인슐린이 부족할 때. 그러면 내가 식사를 했어. 인슐린이 부족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 0.2% 넘어갔어. 오케이? 근데 인슐린이 부족하지 않아도 당뇨병에 걸릴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야? 너무 많이. 아니, 거기 밑에 나오잖아. 자, 뒷페이지 나오나? 뒷페이지? 자, 164페이지에 자, 당뇨병은 제1 당뇨병하고 제2 당뇨병이 있다. 밑에 줄. 자, 제1 당뇨병은 뭐야? 인슐린이 부족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인슐린만 맞으면 돼. 그러니까 선천적 당뇨병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제2 당뇨병은 인슐린은 정상이지만 뭐라고? 인슐린을 표적. 그치, 수용체에 문제가 생기는 병이야. 자, 수용체에 문제가 생기면 그 표적세포가 인슐린을 못 받아들이지, 그치? 그러면서 당뇨병에 걸린다. 이런 경우는 비만 때문에 보통. 비만, 생활습관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 케이스에 해당이 된다. 자, 됐죠? 자,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자, 얘네들을 조절하는 기장을 잠깐만 보면 자, 얘네들의 중추가 어디라고? 중추가 어디라고? 이상하고. 간뇌의 시상하부야.
자, 기본적으로 자, 내가 식사를 했어. 자, 식사를 하게 되면 혈당량이 높아지지. 그럼 얘를 어떻게 시켜야 돼? 낮춰야 돼. 그래서 낮추기 위해서 자, 부교감 신경이 자, 거기 얘 말 나와 있니 안 나와 있니? 안 나와 있지. 근데 써놔. 부교감 신경이. 자, 부교감 신경이 이자의 베타 세포에 자극을 해. 그럼 뭐가 나와? 인슐린이 나오게 돼. 그러면 인슐린은 자, 두 가지 방법이다. 자, 포도당을 뭘로 저장시킨다? 글라이코젠으로 저장시킨다. 다시 포도당을 뭘로 저장시킨다? 글라이코젠으로 저장시킨다.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뭐지? 거기 뭐라고 돼 있어? 세포로 포도당을 어떻게 시킨다? 흡수를 시킨다. 두 가지 방법. 이래서 혈액 속의 포도당의 양을 감소시킨다 이거야. 세포로 흡수한다는 것은 혈액 속의 포도당의 양은 감소가 된다는 뜻이야. 자, 그럼 얘는 흡수가 된다면 어떻게 돼? 세포 호흡으로 써버리겠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야. 식사를 했어. 내가 돈을 벌었어. 100만 원을 벌었네? 자, 50만 원은 어떻게 한 거야? 저장한 거고 50만 원은 어떻게 한 거야? 써버린 거야. 오케이? 여기로 흡수되면 세포호흡으로 쓰는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내가 운동을 했어. 자, 운동을 해버리면 혈당이 떨어져. 그러면 걔를 다시 어떻게 해야 돼? 자, 높이기 위해서 자, 누가? 자, 얘도 교감신경이야. 자, 교감신경이 자, 누구를 자극해? 이자의 알파 세포를 자극해서 뭘 나오게? 글루카곤을 나오게 해서 다시 글라이코젠을 뭘로 바꾼다? 포도당으로 바꿔준다. 그러면 또 누구를 자극해? 왜 안 들려? 누구를 자극해? 부신 속지를 자극해서 뭐가 나와? 에피네프린. 뭐라고? 에피네프린. 자, 에피네프린이 나오면서 다시 포도당을 글라이코젠으로 바꾸게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글라이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꿔서 혈당량을 높인다. 자, 부신 속질에서 나오는 호르몬 이름이 뭐라고? 에피네프린.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 자, 너네 교감 부교감은 무슨 신경이야? 자율신경이지. 자, 봐봐. 이 경로의 차이점이 있어. 자, 시사가부가 있어. 자, 시사가부에서 내분비샘을 조절하는 방법은 두 가지야. 자, 하나는 뭐냐? 뇌하수의 전엽을 통해서 호르몬을 봐봐. 뇌하수의 전엽을 통해서 호르몬으로 분비시키는 거야.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자율신경. 자, 교감 부교감을 통해서 호르몬을 나오게 하는 거야. 이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 자, 이 경로의 차이점은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자, 이 뇌하수의 전엽을 통해서 호르몬을 나오게 하는 경우와 자, 자율신경을 통해서 호르몬을 나오게 하는 경우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 뭐야? 그치, 속도 차이. 자, 호르몬 하면 빨라, 느리고 지속적이야. 근데 신경 호르몬 하면 어떻게 돼? 좀 빠른 편이지. 완전 빠르진 않고 조금 빠른 편이지. 그러니까 신경 하면 어떻게 돼? 굉장히 빠르겠지. 근데 자율신경 호르몬 하면 어떻게 돼? 한 중간 정도 되겠지. 호르몬 하면 뭐야? 매우 느리겠지. 시간 차이야.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신경하고 호르몬을 섞을 수도 있다. 굉장히 중요해. 오케이? 자, 그러면 또 하나. 잘 봐. 자, 부교감 신경에 의해서 이자 베타 세포에서 뭐가 나왔어? 인슐린이 나왔어. 그럼 이 인슐린이 부교감 신경을 피드백 억제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아까 뇌하수의 전염에서 갑상선을 자극해서 티록신, 타이록신을 만들어냈지. 그럼 걔가 뇌하수의 전염을 피드백 조절을 한다고 했었지. 이조도 서 있어. 이것들이 아주. 근데 교감 부교감이 촉진하는 이 호르몬이 교감 부교감을 피드백 억제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수능에 나왔던 내용이야. 있을까 없을까? 있다. 그래야 얘네들도 조절이 될 거 아니야. 알겠어? 신경 호르몬이라도 서로 간에 음성 피드백이 돼. 이건 수능에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맞는 소리야. 알겠지? 자, 여기까지 먼저 자 필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 아, 그리고 잠깐만. 자, 혈당량이 0.2%를 넘어가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 그러니까 당뇨병에 걸리면 무슨 문제가 생겨? 주변에서 당이 제입수가 자, 일단 포도당에서, 그러니까 오줌에서 포도당을 내보내니까 저장해놓은 포도당이 부족하겠지. 적금이 부족해. 내가 수입이 별로 없으면 돈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어떻게 돼? 그죠. 굶어 죽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 내가 혈당량이 떨어졌을 때 공급해줄 수 있는 애가 있어야지 내가 에너지를 사는데 이 공급해줄 수 있는 당이 없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사람은 쓰러지는 거야. 그게 쇼크야. 혈당량 쇼크. 자, 그럼 또 하나는 0.2%가 넘어가지. 자, 포도당은 찐득찐득해. 설탕물 생각해봐. 설탕물이 진해지면 잘 흘러 안 흘러? 우리 그러면 혈액이 잘 흘러 안 흘러? 안 흐르지? 그럼 봐봐. 다른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미세혈관들 있잖아. 그러니까 눈으로 들어가는 미세혈관, 심장으로 들어가는 미세혈관. 이 미세혈관들이 막혀버리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 당뇨병 심하게 앓는 사람들은 손가락, 발가락이 썩기 시작해. 그리고 눈 실명 오고 심장 문제 생기고. 뭔 소리인지 알겠어? 당뇨병 굉장히 합병증이 굉장히 심한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얘가 혈액을 잘 못 흐르게 만들기 때문이야.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필기 들어갈게. 일수정책. 자, 165페이지. 마저 설명하자. 자, 이거 마지막 페이지야. 설명. 자, 여기서 혈장 삼투압이라고 얘기하는데 혈장이 뭐냐면 우리 혈액 이야기해주는 거야. 혈액 속에 있는 물이 혈장 삼투압이야. 자, 얘를 조절할 때, 자, 얘도 마찬가지로 몇 프로에 해당되냐면은, 자, 소금물 0.9%의 생리식염수와 우리 몸의 농도는 동일해. 자, 우리 몸의 농도는 뭐하고 동일하다고? 생리식염 몇 프로? 0.9% 소금물. 많이 들어봤지? 그 레드 낄 때 막 넣는 거 있잖아. 자, 그래서 이 짠 음식을 먹었어. 자, 짠 음식의 대표적인 것은 라면인데 라면은 아무리 싱겁게 먹어도 짠 음식이야. 예를 들어서 찌개. 아무리 싱겁게 먹어도 짠 음식이다. 왜냐면 우리 몸보다 농도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나트륨의 농도가 높아서야. 자, 짠 음식을 먹었어. 그러면 우리 몸의 농도가 어떻게 돼? 높아지겠지? 그러면 시상하부에서 어디로 영향을 줘? 아까 뇌하수체 후엽. 방광은 오줌을 잠시 저장시키는 곳인데 걔를 왜 영향을 주니? 자, 뇌하수체 후엽에 영향을 줘서 자, 무슨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한다? 그치? 항이뇨 호르몬에. 자, 다른 말로 뭐라 불러? 거기 뭐라 불러? 자, ADH. 너네 이름 두 개인 애들은 유명한 애들이야. 자, 다시 항이뇨 호르몬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고? ADH. 자, 얘 호르몬을 어떻게 시킨다? 촉진시킨다. 자, 촉진시키면 얘가 콩팥에서 수분의 제흡수를 어떻게 해? 자, 수분의 제흡수를 어떻게 시킨다? 촉진시켜. 그러면 몸의 농도가 어떻게 돼? 자, 혈장 삼투압이 낮아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혈액량이 어떻게 된다고? 늘어나면서 혈압이 어떻게 된다? 높아지게 된다. 이거와 관련이 있다는 거. 자, 대신 오줌량은 어떻게 돼?
줄어들겠지, 그치? 자, 여기까지 싹 연결시켜서 외워줘야 돼. 자, 대신 물을 많이 먹게 되면 뇌하수체 후엽에서 항인형 호르몬의 분비량을 어떻게 시킨다? 억제시킨다, 거기 줄 감소시킨다. 그래서 오줌의 양이 많아지게 된다. 그래서 항인형 호르몬은 기본적으로 오줌 생성과 관련된 호르몬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맨 밑에 보면 항인형 호르몬이 많아지면서는 당연히 혈장 삼투압이 어떻게 돼? 혈장 삼투압이 어떻게 된다고? 낮아져야 돼. 네. 아닌데. 자, 혈액의 농도가 높아지면 혈장 삼투압이 높아져. 거기에 따른 항인형 호르몬이 어떻게 된다고? 높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항인형 호르몬이 높아지면 수분의 재흡수가 촉진되기 때문에 혈장 삼투압은 낮아져야 돼. 그 그래프를 맨 밑에 그래프를 봐봐. 자, 혈장 삼투압이 높아질수록 항인형 호르몬이 증가하는 거지. 항인형 호르몬이 증가해서 삼투압이 높아지는 거 아니야. 오케이? 원인과 결과를 거꾸로 하면 안 돼. 자, 그리고 물을 먹었더니 오줌의 양은 감소하고 나중에 다시 높아지게 된다. 됐지? 자, 이래서 오줌량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도 있다. 자, 얘는 여기까지만 돼. 자, 반대는 또 반대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고, 자, 뒤에 봐봐. 자, 숙제는 167페이지부터 선생님이 내줄 거고, 자, 얘들아, 다음 주에 다시 이거 테스트야. 그리고 뒤쪽에 정진.